그렇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소위 이제 사용해 보신 분, 체험해 보신 분이 구전으로 이제 잘 알려지기도 했겠습니다만, 어,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그렇죠. 코스닥 상장까지 가는 성장을 이뤄내기는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예. 세상에 많이 알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그때 이제 저는 이 1977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 송지영 선생께서 자네가 직접 기자가 돼서 글로 쓰고 책으로 펴내고 그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알리고 그래서 인산생을 알리고 인산생 의술을 펴서 세상에 이제 알게 하라라고 한 이런 말씀을 지금도 그 뭐 계속 기억하고 이제 한 45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사업을 하면서 바로 이듬해부터 이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88년, 89년. 그렇죠. 예. 88년. 예. 네네네. 이제 87년에는 잡지를 발행했는데 이 비정기 간행물, 네. 그러니까 민속신약이라는 제호의 비정기 간행물을 그 4차례 발행을 했고요. 이듬해, 예, 이듬해까지 그렇게 발행하고 89년 이 7월로부터 월간 민의학이라고 하는 공식 이 매거진을 네.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쯤 아마 다니시던 신문사 기자도 그만두시고 그만뒀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발행인이 되신 거네요. 예, 발행인이 됐죠. 네네. 그래서 월간지 그 당시에는 뭐 한 5,000부 이런 식으로 발행하다가 또 한 1, 2년 뒤에는 10,000부, 또 2, 3년 뒤에는 뭐 20,000부, 30,000부 이러다가 지금 89년 이래 지금 32년 됐지 않습니까? 네네. 32년 동안에 제호도 몇 번 바뀌고요. 건강저널, 수테크, 또 신토부리 건강 이런 제목으로 바뀌고 2008년부터 월간 인산의학 이렇게 제호를 이제 또 변경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인산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하는데 지난 2021년 10월호 기준 17만 3천 부에 달하는 그런 발행 부수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연이 아니고 월 17만 1천 부요. 예, 17만 3천 부. 3천 부. 그래서 이번 또 이제 11호로 뭐 또 12호로는 17만 4천 부, 5천 부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그 좀 시중에 유명한 뭐 주간지 월간지가 기껏해 한 2, 3만 부 나가면 잘 나간다 이렇게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최고의 잡지들이 뭐 한 5만 부 정도 네, 나가고 네. 보통의 종합 월간지들은 뭐 한 4만 부 정도 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17만 3천 부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좋은 생각이란 잡지에 이어서 발행 부수 기준 2위입니다. 우리나라 전 잡지를 통틀어서. 네. 근데 그런 잡지를 우리 이제 30만 가정의 이제 우리 인상가 회원들 중에 주요 고객들한테는 이제 늘 빠뜨리지 않고 제작해서 이제 보내는데 이제 잡지를 한번 면면히 보면 아시겠지만 그 보통 정성을 들이고 보통 노력을 하고 또 기사도 그냥 뭐 설렁설렁 그냥 편하게 쓰는 기사가 아니라 정말 혼을 다해서 진 빠지면서 쓰는 글입니다. 예. 말씀 중에 예. 제가 죄송한데 사실은 제가 어려서 어느 약국을 가보면 예. 그 제약회사, 또 아주 큰 제약회사, 동화제약이나 예. 요한양행, 예, 그렇죠. 또 한동약품, 그야말로 탑5에 있는 정도의 제약회사가 아주 얇게, 예, 얇게 작은 그 예, 책자를 그렇죠. 뭐 월 단위 뭐 이렇게 만드는 거는 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본 그 인산의학 그 월간지 책은 판형도 크고 예. 페이지 수도 많고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상당히 그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넣고 계신데요. 그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 인상가 입장에서 이제 저희는 진짜 그 어떤 소위 굉장히 벼랑 끝에 쓴 심정으로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서 표현이 잘못되거나 하면 그 읽는 이들에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잘못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 아주 정확을 기하고 또 기하고 마치 저희가 보통 이 산길을 등반할 때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정신을 부쩍 차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웬만큼 다녀도 되는데 이 암벽 등반을 하거나 빙벽 등반을 하면 조금만 소홀하고 조금만 이 마음을 놓고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벼랑 끝에 쓴 마음으로 이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읽는 이들의 생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더 깊이 있는 얘기, 더 또 훌륭한 얘기, 더 효과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그 제작에 참여하는 기자들도 그렇지만 저도 글을 쓰는데 읽고 또 읽고 몇 번씩 다시 보고 해서 이 정확을 기하고 또 더 훌륭한 인산 선생의 의학 이론을 더 철저히 이렇게 확인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기사 내용이 사람들 읽어보면 야 이거 뭐 글 이게 보통 글이 아닌데 또 보통 이야기가 아닌데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대로 했더니 효과를 봤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 신약책이 계속해서 저렇게 많은 부서가 팔리는 거는 그 책을 읽고 자기 암, 난치병 쾌지를 해결 극복한 그런 사람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그렇게 더 이제 박차가 가해진 거죠. 임상 사례들이 계속 그렇죠. 생기는군요. 심지어 연변에서 이 병원에서 뭐 어떤 경우에도 이건 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한 사람이 그 연변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에 김일은 로인이 쓴 그것은 우로라고 쓰더라고요. 신약책을 보고 자기 배에 뜸을 떠서 그 방광암 말기 방광암을 그 암 크기가 굉장히 큰데 아주 깨끗하게 해결하고 학교 선생님이 맨 병원에 다니면서 의학 강의하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교원 이름이 거기는 이제 뭐 교사라고 하면 교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름도 강승현이라고 연변일보에 나왔던 기사니까 그분이 한국의 김일훈 로인이 쓴 신약을 읽고 자기가 자기 말기 방광암을 고쳤다 이렇게 증언을 한 사례가 있고 또 전 세계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인산의학으로 병 고친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례가 또 있을까요? 그 실제 효과를 뭐 인산 선생님께 병 고친 분들은 세상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 아 저거 지금까지 한 얘기 다 거짓말이구나. 이래서 저희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저희 선친 인산 선생님께서 살아서 자기가 이 실제로 이 소경을 이 뜸을 뜨고 이렇게 치료를 해서 다시 보게 한 사람이 6명입니다. 그중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그렇죠. 눈을 뜨게 된. 물론 그 사람이 동자는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시력을 상실해서 네네. 제일 대표적인 분이 광나루에 이제 어느 모 사찰에 어대사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뭐 60 가까이 돼서 이 인산생 만나서 이 극적으로 이 한 40일 만에 눈을 뜬 사례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저희 선생님께서 광나루에 어느 사찰에 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막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맨날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부처님도 뭐 관세음도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전부 거짓말이고 허망한 것이고 이러고 혼자 한탄을 하고 있으니까 마침 그 자리에 그때 그 인선생 도착했다가 그 대사 양반 그러니까 예 누구시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벌써 3, 4년 전에 죽은 부처한테 그렇게 빈다고 그게 금방 효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고 빌려면 살아있는 부처한테 하지 않고 그 뭐 죽은 부처한테 기도하고 그게 안 됐다고 뭐 투덜투덜하고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도대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이러면서 그래 그 대사 양반 내가 하란 대로 혹시 하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다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이 수명을
상당히 감해서 10년 이상 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 눈 뜨고 하루만 더 살다 가도 내 아무 소원이 없으니까 어쨌든 저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중환단전에 쑥뜸을 두드려 준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얼마나 포원이 됐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게 뜸을 떴습니다. 40일 뒤에 눈 이제 그 나서 그냥 아버님 쫓아와 가지고는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고 그 어대사가 자기와 비슷한 그 이제 소경을 쫓아다니면서 이 저기 뜸을 떠가지고 고쳐놓고 고칠 때마다 아버님께 와서 이제 제가 또 이 선생님 의술로 이렇게 또 한 사람 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수제자 되셨네요.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참 훌륭한 일 했고 네. 그런 일 어려운 건데 네. 참 자비심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자랑한 게 6명이고 그분 말고 또 마포 사는 70세 되신 그 여성분 눈뜨기 하고 그런 것이 소경을 눈뜨기 한 게 6명이고 그 다음에 꼽추 등을 편 거는 여러 명이고요. 그 다음에 안진뱅이 일어서게 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다는 괴질들 그런 것들도 원인 이제 병명이 있는 백혈병 또 최악의 말기암 이런 병들을 그 환자들을 고친 것이 숨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인데 되살린 사람이 1000여 명이 넘고요. 대개 그거는 이 뇌염으로 죽은 애들입니다. 뇌염. 네. 뇌염, 뇌막염. 네. 이제 이런 거는 바로 죽어버려요. 네네. 그 소위 이제 인산 선생께서 그 신이 내린 그 의술을 펼치시는데 그 주겸 그리고 쑥뜸. 네, 쑥뜸.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또 사업적으로 보았을 때 그 주겸의 어떤 효과 사례를 좀 하나 둘 소개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네. 가령 여기 진주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가보생 청말띠니까 올해 68입니다. 네. 그분이 1990년 5월에 인산 선생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올 때 그분은 이미 3개월 못 넘긴다는 그 이제 선고를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병원에서. 병원으로부터. 예, 네. 그래서 물 한 모금을 목구멍에 못 넘깁니다. 다 토합니다. 어떤 질병을 갖고 계셨던 분인가요? 이제 병이 이 4가지 말기암인데 첫째는 심장 질환입니다. 심부전증. 그거 하나만도 이제 살기가 어려운 병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부전, 콩팥부전.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혈액 투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신부전증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도 이 혈액 투석을 거둘 수도 없고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낫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궁암, 위암입니다. 아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암이 다 4가지가 말기가 되니까 물 한 모금 마시면 이 위나 창자가 협착이 돼서 내려가질 않습니다. 다 토해요. 이제 그런 정도의 이 지경에 그게 1990년 5월입니다. 그때 여기 산속에 인산생 우고로 이제 찾아오니까 그 조그만 한 20-24평 되는 그 집에 거실에 한 50명이 꽉 찬 거예요. 자기 숨만 올라오면 한참 그냥 밖에 대돌에서 그냥 이러고 힘겨우니까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돼서 여기 가니까 저렇고 저기 가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본론만 얘기하라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근데 아버님은 또 말리시더라고요. 그 얘기 다 하도록 냅두라고. 또 포원이 지니까 그래서 그 애기 엄마 그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병 고치면 사는 거지 들고 있나. 세상에서 다 못 고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 쓸데없는 얘기 들을 필요 없고 그 애기 엄마는 주겸 퍼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은 요만큼의 의심도 없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나는. 저런 산신령 같은 참 훌륭한 도인이 뭘 하라고 하니까 주겸이 뭔지 모르는데
그거 퍼먹어 하니까 아 뭔가를 내가 퍼먹으면 살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부전, 콩팥부전, 위암 전부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병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죽염을 퍼먹어 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이만큼 일말의 의심도 없이 예 하고는 벌써 먹을 태산인데 그러니까 옆에서 놀래가지고 누가 물어봅니다. 대신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죽염을 몇 그램씩 몇 회를 복용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1초도 망설임에 그게 없이 망설임 없이 애기 엄마 배 터지게 먹어. 배 터지게 먹어. 네, 배 터지게 먹어. 네.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벌써 또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이게 죽염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거 좀 먹어봅시다. 계속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정말 이해가 안 가니까 한마디를 더 물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예의 바르게 물어보시다. 예의 바르게 묻지 않고 그러면 그래가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이 험해요. 쌍시옷 발음을 잘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 새끼야 너는 한국말도 못 알아듣니? 못 알아듣으면 뭐 그냥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고 마는데 예의를 지켜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꼭 선생님 시킨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님 벌써 이제 짜증이 날라가구나 하시는데 네네. 그래 그러니까 뭐 딴 설명을 안 하고 그 아주머니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애기 엄마 그러니까 예. 애기 엄마는 영광굴비를 아나? 그러니까 알죠. 영광 앞바다에 그 조기대가 지나갈 때 건져올려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 얘 바로 썩죠. 소금으로 잘 절고 놓으면 어떻게 돼? 아주 맛있고 참 좋습니다. 내두고 먹을 수 있죠. 그 애기 엄마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구나.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소금으로 영광굴비 절이듯이 애기 엄마 몸을 죽염으로 푹 절고 놓으면 암이 퍼지기를 하겠냐, 병이 다른 병이 퍼지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그 하시면 예예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되게 그 별로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다 알아듣고 더 질문이 없으니까 한마디 더 하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한마디 묻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렇게만 하면 지병 고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애기 엄마 몸에 있는 그 4가지 말기암 그거 다 고치고 명대로 산다. 그러니까 참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리고 말이야 명대로 살다가 죽은 뒤에도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왜 어떤 점이 또 좋습니까? 그 시체도 안 썩고 미일하대. 네. 그러니까 얘기하고 이 부부가 진주 지편면인데 거기까지 또 트럭 몰고 이제 갔어요. 기분이 좋아서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 이 산신령 만나가지고 내가 살았구나 이러고 갔는데 그때까지 집어먹은 죽염 몇 개, 그 다음에 죽염 사가지고 갔는데 더우니까 집에 도착해서 물을 딱 먹다가 아이고 내가 이 물 먹으면 토하는데 또 내가 목말라서 깜빡하고 먹었네. 이렇게 먹다가 내려놓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에라 하고 다 마셨어요. 근데 꼬르륵 소리 나더니 다 내려간 거예요. 네. 아니 물만 먹어도 토하던 사람이 꼬르륵 한 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진짜 내가 살았네. 그리고 그 아주머니 지금도 살아서 건강합니다. 그때 3개월 못 넘긴다고 하던 큰 병원에서 그래 진주시 공원관리위원회에다가 지금은 정년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사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참 아쉬운 건 뭐냐면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을 살리려고 자기가 직접 유황오리도 기르고 죽염도 갖다가 뭐 사다 먹이고 막 이렇게 하던 분이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부군께서요. 네. 자기 부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뻔히 보고 자기는 병원 치료하다가 뭐 수술하고 하니까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가까이 있는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뻔히 그런 또 화를 당하고
그러나 그 아주머니 지금도 건강합니다. 그래 건강해 지내고 여기 가끔 오면 또 목소리도 커요. 회장님 이러면 빽 소리 지르고 또 맨날 개를 불러가지고 방수라 이러고 소리 지르고 그래 아이고 이 여사는 뭐 무슨 기차 화통 삶아드셨어 이러고 그러니까 이 주겸의 효능 그 사례는 너무너무 많다는 많죠. 말씀이 그런데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때 그 얘기면 주겸 퍼먹어 딱 주겸 퍼먹어 이 한마디가 그 사람 살리고 주겸이라는 물질이 그를 살아서 오늘의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31년 됐지 않습니까? 네. 석 달도 못 넘긴다는 사람이 31년 동안 지금 그 다음에 혈액투석이 뭐 잃지 않아요. 혈액투석을 하다가 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뇨 인슐린 하다 끊은 사람이 어디 있고 혈압약 먹다 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못하는 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이렇게 해버리지 그걸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그와 같은 그 기적의 의수를 다시 재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의료계가 할 일이지 과학자가 자꾸 자기 지식의 잣대로 재서 다른 사실을 부정하는 데 급급하면 이것은 훌륭한 의료가 못 되는 것이죠. 사실 구해 주겸은 그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공정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그 제품 가격도 상당히 네, 비싸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네. 그 경영인으로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값싸게 공급을 하면 네. 좀 매출도 늘어나고 또 순익도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예컨대 9회 하지 마시고 1회나 2회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은 좀 하지 않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옛날 말에 할개 언영 우도 닭 잡는데 뭐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하는데 9번 그 구운 주겸은 이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어려운 또 병이나 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해서 살아나려고 하니까 그 정도 정성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이 주겸을 활용하는 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쓰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음식에 주겸이 좋으니까 주겸을 넣으면 또 음식도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겸을 넣은 지금 뭐 주겸 명란젓 또 뭐 주겸 뭐 갈비 이제 주겸 갈비 또 뭐 그다음에 주겸을 넣은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주겸 간고등어라든지 또 이 조기도 주겸 조기를 이제 회사에서도 하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 꼭 9번 군 주겸을 안 써도 한 3번 군 주겸 또는 뭐 아쉬운 대로 한 번 군 주겸이라도 쓰게 되면 천일염이나 뭐 다른 소금하고 차원이 다르게 맛과 그다음에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그 용도에 따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구운 주겸, 3번 구운 주겸, 그다음에 9번 구운 주겸, 그다음에 5번, 4번 굽고 5번째 영용한 주겸 이래가지고 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에 맞게 쓰면 되고요. 용도대로 다양하게 해놓으셨군요. 그래도 이제 저희 선친께서 야, 그 대나무 값이 얼마고 소금 값은 얼마고 소나무 장작 값은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인데 그래도 야, 이 주겸이 좀 비싼 것 같아야 돼요. 아버님 그 이게 인건비 자꾸 오르고 또 원자재 오르고 해서 아버님 말씀은 이해를 충분히 제가 했는데 취지는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 더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그 아버님 말씀의 취지대로 제가 따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근데 그랬더니 그래도 좀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취지를 이제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기술 발전을 시켜가지고 좀 더 이제 많은 양을 생산하고 기술적으로 생산하고 인건비를 덜 들이고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저비용의 그 금액으로 이 주겸을 사서 쓰는 분들이 훨씬 더 널리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회장님, 그 사실 대단히 바쁘시고 사실 제조업체 대표 또 매월 월간지 이것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는 그 월간지에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고 직접 글도 쓰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뭐 5, 60만 원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대학에서 후진 양성 이건 못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대학 교수로도 계속 겸직해서 하고 계신데 그건 어떤 연유인가요? 그때 이제 저 광주대학교에서 그 총장님으로부터 그 우리 대학에 그 겸임 교수를 좀 맡아달라 이래가지고 대체의학과에 겸임 교수를 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이 좋은 제도가 나왔으니까 아예 전임으로 좀 와서 그 하세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2012년부터는 이제 대체의학과 그 전임 교수를 했는데 그때 그 하려고 제가 이제 그 원했던 바가 뭐냐 하면 본래는 인산의학을 교육하는 또 그런 걸 공부한 사람을 양성하는 이제 그런 대학을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해서 그런 아주 훌륭한 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이 의사들을 많이 배출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훌륭한 의사라고 하면 양한방 이 자연의학 통합 의료를 이제 지향하는 통합의학. 통합의학. 그래서 양방 쪽의 장점도 있지만 또 한방 쪽의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연의학에 더 강한 장점이 있는 게 있고 해서 그런 세계적으로 장점이 어떤 의학의 장점을 이렇게 다 종합하고 통합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그에 앞서서 뭐 광주대학에서 대체의학과가 생겼고 뒤에는 뭐 생명건강과학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래서 우선 전 단계로 그럼 학생들을 직접 이 교육하고 지도해서 그들이 이제 훌륭한 의학 철학과 또 훌륭한 방약을 일단 공부하면 그러면 뭐 이것도 이제 그 인산 선생의 그 의술을 펴는 그 일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네. 대학 교수를 그때 한동안 겸직해서 했고 지금은 이제 도저히 뭐 그 소화 시간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요새는 객원 교수로 비교적 덜 이제 참여하는 네. 시간에 이제 덜 쫓기는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대한 꿈이 따로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통합의학을 하는 예. 별도의 대학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데 그렇죠. 종합의과 우선 현 제도의 틀 내에서 그렇죠. 예. 교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예. 교수직을 쭉 해오신 거네요. 그렇죠. 예. 네. 회장님, 2000년에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지정을 받으시고 또 이어서 370명의 주주분들을 모시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기업을 상장시키려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비용도 추가 많이 들어서 일단 첫 단계로 이 공모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라호텔에서 이제 설명회를 열고 그게 동참한 분들이 370여 명이 그때 그 자기들 출자를 해서 이제 어느 단계로 좀 이렇게 많이 참여가 되니까 기업 규모가 약간 커졌고요. 그 뒤에 지속적으로 이 상장을 위한 모든 그 요건을 갖춰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조그마한 하나도 문제가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015년에 그 코넥스에 일단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준비해서 2018년 그 3년 뒤에 9월에 마침내 이제 코스닥 그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해서 지금 뭐 주가가 그냥 그런 대로 잘 가고 있죠. 네. 그런데 그때 370명의 그 고객들은 인산가의 아주 뭐 특공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단계별로 공모를 하신 셈이네요. 주주들 구성. 그러면 그 2000년 8월에 좀 최초의 어떤 그 주주들이랄까요? 그 창업자를 제외한 그 370명 그 주주 구성은 주로 어떤 분들이 우리 회사의 애정이 지배하고 이 주gem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잘 쓰고 그래서 이분들은 인상가가 좀 더
이 잘 발전하고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애정과 관심이 아주 높은 분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니까 뭐 그냥 아끼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야말로 인산가를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아니고 이제 잘 알고 잘 아는 분들이 아주 애정과 관심 애정과 관심 있는 고객분들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회장님, 기업 경영하시면서 각종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뭐 연도별로 뭐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 이 방송에서 그 소금이 이 뭐 만병통치약인가 독인가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소금은 소금이지 그것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주겸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회사들이 정말 뿌리부터 흔들리는 휘청거리는 때가 있었고요. 그럼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주겸 산업에는 아주 치명적인 치명적인 방송이었네요. 거죠. 실제로 몇 개의 기업이 또 도산을 했고요.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건 1993년이고, 아이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9년 뒤에 2002년에 식약청에 그 다이옥신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사건이 이제 식약청에 의해서 이렇게 또 발생했는데, 식약청에서 그 2002년 8월에 이 돌린 보도 자료가 이제 모든 언론기관에 돌린 보도 자료인데, 주겸 구운 소금 속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다량 검출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치명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치명적이죠. 예.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모든 매스컴에 해가지고 매스컴이 일제히 보도를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그게 주겸이다. 그걸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다. 얼마나 그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엄청들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했는데 제가 그때 주겸조합 이사장을 하기 때문에 그 포항공대 그 연구팀들 또 서울대 연구팀들 이런 분들하고 쭉 해서 그렇지 않고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약 한 달쯤 뒤에 이제 반전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도 다이옥신 문제를 식품에 적용시키면 전 세계에서 먹을 식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이옥신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이제 규제하는 이제 그런데 하는 것이 다이옥신이지 식품은 어느 식품에도 다이옥신이 그 안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심지어 쌀이고 뭐 저기 생선이고 또 육고기고 하네. 그래서 식품 문제에 있어서 다이옥신은 그 적용시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또 주겸에 한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천일염에 원래 있던 다이옥신이 주겸을 굽는 과정에서 98%가 제거됩니다. 아, 주겸 제조 과정에서요. 예. 그러니까 열을 하니까 다이옥신이 네. 열에 약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이옥신은 섭씨 400도 전후에서 생성되고 섭씨 800도가 넘으면 다 비산됩니다. 그런데 주겸에 다이옥신이 굽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그게 이제 다 그때 아니라는 게 이제 다 밝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잘못 보도한 것을 제대로 바로잡아서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되었겠네요. 민족의술, 전통의술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도 들었는데요. 어떤 협회도 만드시고 거기에는 현역 판사도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산생의 신약이라는 책이 나와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던 판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울산지법 부장판사 황정국 판사인데 네. 그가 그동안 경험과 자기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해서 책을 3권 조술했는데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1, 2, 3권을 냈는데 거기에는 인산생 얘기도 있고 김남우 선생 얘기도 있고 또 정병두 선생 그 이야기도 소개가 되고 그래서 그 뭐 제도권에 있든 아니든 간에 의료 능력이 뛰어난 분들의 의료를 국가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법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니까 이거 법 개정 노력이라든지 이런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대두돼서 그때 뜻있는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이 3,000명이 저 부산 이사벨 고등학교에 모여서 이 발족한 것이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 울산, 경남 연합입니다. 그때 그러면 초대 회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황정국 판사는 현직 판사니까 그 고문으로 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허준 선생의 10대 손도 있고 누구도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을 아주 잘하는 분도 있고 최종 갑론을박 하다가 그 창립대회 하는 날 부랴부랴 저를 회장으로 해서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 울산, 경남연합 이제 초대 회장을 제가 하고 네. 그 뒤에 이제 동아대학의 그 체육학과 교수 정상현 교수가 2대 회장을 하시고 또 3대 회장은 울산의 국회의원을 지내신 이규정 선생께서 이제 또 회장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민중의술 살리기 운동을 그때 황정국 판사 그 고문으로 이렇게 모시고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단체는 지금 전통인술 보존회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시 그 황종국 판사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본인이 직접 그런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직접 이제 체험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그때 직접 이제 인사 선생도 찾아뵀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네. 그 판사라고 하니까 인사 선생께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 왜 그러나 봤더니 하도 뭐 판사 검사 뭐 법조계 이런 데서 뭐 의료관계법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런 것을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법조문에 근거해서 처벌만 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모자란 판사가 그렇게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황 판사께서는 그걸 고깝게 듣지 않으시고 야 인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이상한 그 법조계 인사들이 그 그냥 법조문에 근거해서 괴롭히고 그랬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김해가 어디서 이 침을 놔줬는데 그 인근의 한의사가 그걸 고발을 해서 불법 의료 행위로 고발하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근데 구속영장이 대부분 다 발부됩니다. 근데 창원지법에 계시던 황정국 판사께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명언을 남기셨는데 병자를 고치는 게 의사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의사의 전부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이분이 침을 놔줘서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냐 하면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데 왜 이렇게 처벌을 강도 높게 이렇게 원천적으로 세게 하냐. 이래서 그냥 재판받도록 하고 불구속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병자를 고치는 게 의사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 명언을 그때 남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움직임들이 있어서 민중의술 살리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나 워낙 이 법과 제도의 벽이 두터우니까 별로 뭐 이제 진전을 이룬 일은 없고 이런 데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정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인산가 역시 코로나 사태를 겪고 오셨는데요. 보통은 이제 특히 제조업이라고 하면 코로나 사태 아주 직격탄을 맞고 물론 이제 여행업이나 항공업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식품 제조업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데 인산가 코스닥 상장 이후에 매출의 변화랄까 코로나 사태에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이제 뭐 업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고 이제 또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상가는 매출이 줄거나 그런 일은 없고 성장을 하는데 예년에 성장하던 그 정도보다 약간 더한 그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도 2020년 매출이 약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내지 40% 정도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300억을 돌파해서 이제 305억의 매출을 달성하고요. 이제 순이익도 뭐 한 37억 정도 이렇게 나고 그래서 아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더 큰 성장이 있을 텐데 이제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않고
이 성장을 이루었고 또 이 2021년 금년에도 이 대략 35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가가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아서 이제 많은 다른 분야하고 콜라보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주겸 참 명란젓 이런 것은 이 홈쇼핑에서도 뭐 1시간도 안 돼서 다 완판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소위 가정 간편식이죠. 이제 그런 데까지 진출하고 또 많은 이제 어떤 식품들과 콜라보를 하고 또 어제는 이유식 회사와 주겸으로 이유식에 주겸을 첨가하는 그런 또 MOU를 맺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다양한 채널로 이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이제 정말 특단의 이제 그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운 것이 그 인산 주겸 이 항노화 지역 특화 농공단지입니다. 항노화 지역 특화 농공단지. 지역 특화 농공단지. 그 농공단지는 농공상 복합 융합 창조 혁신 농공단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농공단지를 만들고 거기서 농공상 복합 융합의 모든 비즈니스를 다 할 수 있게 한 대단히 그 이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농공단지 관련 법인데 그래서 그 승인 절차를 한 3년에 걸쳐서 받고요. 2019년 12월 19일부터 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서 지금 2021년 이제 10월 그 하순 현재 시점에서 이 공정이 약 86% 이제 진척이 됐습니다. 연말 안에 이 토목공사는 다 끝나고요. 내년 초부터는 이 주겸 공장하고 공장 건축 공사가 시작되고 호텔 앤 리조트 또 문화 공연 시설 또 힐링 시설 이런 것들은 이 그 이듬해에 그러니까 2023년, 2024년까지 단계별로 모조리 다 거기다 시설을 집적해서 그래서 정말 이 농공단지 중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이상적인 힐링과 관광의 명소를 제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을 만드는 뜻은 이 세계 그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 기업으로 완벽하게 그 비상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 토대를 또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계 최고의 훌륭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그 대학을 설립해서 인산의학 종합대학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후학 양성을 해서 세계 최고의 명의들 그 서양의학, 동양의학, 또 자연의학 또 훌륭한 의학이 있으면 인도의 뭐 아유르베다나 티베트 의학 이런까지 포함해서 세계 의학의 장점을 한 군데 모아서 모조리 다 공부를 해서 또 실습을 하고 해서 정말 세계에서 병을 제일 잘 고치는 훌륭한 의사들 또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높은 그런 의료를 하는 이 훌륭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소위 이 통합 의료인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를 만들겠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프랑스의 국립 파스테르 연구소 그거보다 훨씬 기능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그런 이제 인산의학 종합 연구소를 이제 설립해서 그 연구 실험을 통해서 뭐 인산생 그 이론과 방약이 매우 뛰어나고 효능 효과가 확실하지만 그 효과의 기전이 뭐냐? 어떤 그 물질의 어떤 작용 또 어떤 이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이런 작용들이 나타나는지 실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 해서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제 그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이제 해나갈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또 이 농공단지라고 하면 그냥 공장이고 뭐 딱딱하니까 문화 공연 시설을 해서 수시로
BTS도 와서 공연하고 또 싸이도 와서 공연하고 이러면서 음악으로도 힐링하고 우리 자연으로도 힐링하고 하는 이제 그런 꿈의 이 농공단지 꿈의 힐링 타운을 만들어서 워렌 버핏 죽기 전에 좀 꼭 이제 초청해서 한 달간 또 좀 재충전하고 가고 또 빌 게이츠도 그 스티브 잡스 전철을 밟지 말고 빨리 와서 여기서 힐링도 하고 뭐 주경 목욕도 하고 또 주경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 힐링 재충전을 한 뒤에 적어도 120세 이상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져서 가라고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저기가 전초기지고 세계 최고의 힐링 타운을 이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이제 그래서 정말 인상가가 이 글로벌 헬스케어 최고 앞에 선 선도기업 중심센터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창업 1세대, 예. 창업 CEO로서 인생의 대선배이신 그렇죠. 연세가 좀 되시기도 했거든요. 예. 창업을 하려는 이 세상의 창업 후배들에게 조언을 예. 이건 좀 해봐라, 또 저런 건 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논어나 그런 책에서도 공자의 가르침 중에도 이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우선은 첫째 뭘 창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고도 이 다음 단계는 세상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일. 그러니까 창업 중에 제일 나쁜 그 생각이 이거 하면 대박 나겠는데, 이거 하면 돈 좀 벌겠는데, 이거 해야 내가 이 좀 해서 떵떵거리고 뭐 벤츠도 타고 좀 뭐 그 떵떵거리고 살 텐데 이런 동기에서 뭐 하고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 빨리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그게 길게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많이 벌었다 해도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 존재가 또 저 사람 돈이 많다 해서 누가 뭐 존경하고 따르고 또 뭐 평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창업을 한다면 뭔가 세상에 기여를 해야죠. 삶의 질을 향상한다든지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또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도 스티브 잡스처럼 뭐 스마트폰을 또 전 세계 사람들 손에 쥐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세상에 필요한 일, 중요한 일 이런 것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일도 성취감을 갖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도 벌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피곤만 하고 돈은 자꾸 더 달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그 창업자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돈벌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면 그것은 이제 동기가 이렇게 썩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런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그렇게 먹어야지.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기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기여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그건 훌륭한 기업인이죠. 저희가 바로 그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 하려고 계속 애를 쓴 이유도 그렇게 하면 투명 경영을 하지 말래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전부 공시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2중 3중으로 저기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절대 뭐 부정, 비리 이런 거 안 저지르고 열심히 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되는 거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많은 거죠. 일 잘한 걸로 보람을 느끼고 하면 되는데. 근데 돈에 집착하고 돈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영리 추구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소위 공공사업의 최고라고 하는 공공의료도 저게 이제 그 어떤 상업의료로 되니까 상업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지나친 상업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의료의 본질을 호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보호자가 뭐 이게 안 한다고 이게 입원 안 시켜서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겪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의료는 무조건 사람 병을 고치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상처를 치료하고 하는 게 할 일이지. 그 뭐 돈 내고 이거 절차 안 밟았다고 그걸 이제 119 구조대가 가서도 이제 그 잘 안 받고 딴 병원 가라고 하고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거는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가 그 공공에서 좀 감시하고 좀 억제하고 이게 좀 잘 안 돼서 그렇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공공적인 공익 사업만 뭐 하자는 뜻은 아닌데 최소한 자기가 그 지나친 영리 추구, 지나친 상업주의 이런 것을 그 배제하고 요새는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도덕 경영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도덕 경영. 예. 네. 이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도덕 윤리 시간에 있는 도덕 교과서만뿐만 아니라 상도덕도 있고 정치에도 도덕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의 도덕을 외면하니까 저기 뭐 정치가 이렇게 지탄도 받고 좋은 얘기 못 듣는 이유가 정치가 의리와 도덕으로 딱 이제 잘 되면 그렇지 않을 텐데 정치도 그러면 이렇게 지탄을 받는데 소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어떤 이 도덕 경영을 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뭐 일부터서 뭐 얻어먹고 사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기업가 정신에서 투철한 기업가 정신으로 이 정말 세상에 내가 뭘 하고 또 뭔 기여를 해서 또 뭔 좋은 걸 발명해서 산업화 해가지고 이 기업을 경영할 것인가 이런 이 철저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네. 순서를 돈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이 세상에 기여할 것이냐 예, 먼저 그 대가를 생각합니다. 받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 뭐 흔한 말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보면 그거 좀 밥값 좀 해. 이러잖아요. 네. 네. 밥값 못하고 받으면 그거 빚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뭐 벌지 않을 필요는 없지만 이 돈 버는 것은 이 부수적인 문제고 뭔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이 궤도에 올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이로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네. 상당히 감명 깊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